이거 100억 오빠가 받았잖아. 그럼 아들은 또 공격한다고. 야, 너는 안 받았어. 너도 받았잖아. 너도 받았잖아. 이러고 진흙탕 싸움이 돼버리면요. 뭐가 늘어나요? 200억에서 300억, 400억 막 늘어나. 이런 꼴들을 실무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게 되고요. 상속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서 장례 치를 때의 슬픔과 아픔은 이미 옛날 말이 돼버리고 형제 간에 그런 다툼을 막 한다. 안녕하세요. 동성회계법인 대표회계사 박병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상속세 강의 좀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강의식으로 찍다 보니까 지금 요새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 숫자가 늘었습니다. 구독자도 많이 늘고. 그래서 막 댓글들을 제가 막 보는데 이 상속세 내용에 좀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막 팔뚝이 두껍다, 운동을 어디서 하느냐. 때가 되면 제가 그런 것들도 다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 강의 진행할게요. 상속세가 1900페이지나 되는데 좀 간단하게 우리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 이게 제가 지금 이 영상 찍는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 덩어리로 나누자 그랬죠. 어떻게 해요? 상속세 과세가액, 과세표준, 상속세액입니다. 씁니다. 자. 과세가액 계산 끝나면요, 과세표준 계산되고 국세청에다 납부할 상속세액 나온다. 뭐 이거 이 정도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이건데, 지난 시간에 이제 과세가액까지 했죠. 그죠? 요 과세 표준 나오면요, 곱하기 세율이에요. 곱하기 제가 맨날 강조하는 10에서 50%까지 무시무시한 세율을 만난다. 세율 만나기 전 단계, 즉 과표되기 전까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남기고 간 재산들, 또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추정상속재산, 10년 전에 가산한 증여재산, 이런 재산들의 정리가 좀 되고, 그 다음에 공제를 조금 해주죠. 남기고 간 재산이 너무 많은데 다 그냥 세율 곱하는 과표로 삼기에는 좀 너무 그러니까 일정 부분 공제를 해주는 이 공제 중에 우리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사업하시는 아버지를 둔 상속인들 때문에 가업 상속공제 부분을 좀 얘기할 겁니다. 자, 오늘은 근데 과세가액 중에 이거 보세요. 제가 과세가액 이렇게 했죠. 본래의 상속재산, 기타 등등등등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채무를 빼주고요. 빚은 빼주죠. 제가 뭐라고 예를 들었었냐면 아파트 한 채 20억, 채무 17억 이렇게 예를 들었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뭘 더한다? 그래놓고 빨간색으로 뭐라고 썼냐면 추정상속재산, 추정, 또 증여재산 가산액, 이런 것들을 더한다. 이렇게 썼고, 요 두 가지가 이제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다시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번 시간에 예를 들고 싶은 거는, 혹시 들어보셨어요? 유류분이라고요? 상속, 재산 좀 부자가 남기고 갔는데 남은 형제자매들이 막 다투고 싸우고 소송하고 변호사들 끼고 하는 거 들어는 봤죠? 근데 용어가 어렵죠. 유류분이라는 게 뭐, 그렇죠. 그래서 원래 이런 겁니다. 이런 재산을 남기고 가는 아버지, 그죠? 이런 재산을 남기고 가는 아버지, 이게 이제 아버지야. 살아 생전에 아버지. 그런데 이 아버지 재산을 원칙 누가 받냐면, 이분이 돌아가시면 피상속인이 된다고 했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상속인이라고 했는데,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다 봅시다. 배우자도 없이. 그냥 계산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그러면 아들이 있고요, 딸이 있어. 그럼 아버지가 뭐 아들을 더 좋아할 수도 있고 딸을 더 좋아할 수도 있고 자기는 잘한 사람을 더 좋아할 수 있고 둘 다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럼 상속인들은요, 우리 그 정도는 상식으로 안다고, 일반인들이 아들, 딸 구분 없이 아버지 재산은 반반 권리 있다, 이런 거 알고 있어요. 자식들 1대1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법정 상속분이라고 해요. 여기 만약에 엄마가 있잖아요. 살아계시면 엄마는 자녀보다 50% 더 인정해 줍니다. 엄마가 있으면 1.5대 1대1, 이 정도까지가 우리 원 국민이 알고 있는 상식이라고 봐요.
근데 그 1.5, 1, 1 이렇게 나누는 거를 법정 상속분이라고 합니다. 써볼까요? 법정 상속분. 우리 법에서, 이거 세법이 아닙니다. 세법이 아니고 민법에서 법정 상속분을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배우자는 50%를 가산한다 그래서 1.5의 권리. 그러면 근데 이제 배우자가 없어요. 제가 지금 들고 싶어 하는 얘는 자녀가 있어요. 그럼 법정 상속분의 1대1이니까 아버지 재산이 100억이면요 50억씩 나눠 갖는 거고 200억이면 100억씩 나눠 갖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만 좋아해. 아들만 좋아해. 딸은 싫어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반대일 수도 있고요. 아들은 공부도 잘하고 열심히 하고 내 말도 잘 듣고 나 죽기 전에 내 병수발도 아들이 다 했고, 딸은 지독히 속썩였고 가출했고 어렸을 때 뭐 이런 거 쌓여가지고, 그건 뭐 너무 심한 예인가요? 어쨌든 간에 딸을 싫어해. 그래서 아버지가 갑자기 마음이, 야, 내 재산이 200억이야. 내 재산이 200억. 이 200억이 요겁니다. 본래 남긴 재산도 있고 추정, 증여재산 어쩌고 채무 다 빼갖고 200억인데 200억을 아들 몰빵 쳐서 다 줄 거야. 이렇게 했다 칩시다. 그럼 변호사를 불러서 유언 공증이라 그래요. 녹음하고 자필로 유언하고 공증도 받고 이렇게 해서 200억이 다 갔다. 여기는 하나도 안 갔죠 뭐. 그러면 딸 입장에서 열받죠? 그러면 싸움이 날 거라는 게 보여지잖아요. 제가 숫자를 어마무시하게 200억을 한 명이 몰빵받은 거를 예를 들어서 그렇지, 이게 20억이라 하더라도요, 아들 20억 다 주면 한 푼도 못 받으면 또 싸움 납니다. 근데 그 싸움 날 때, 그럼 뭐에 근거해서 소송하고 싸운다? 그걸 유류분이라고 하거든요. 유류분 청구 소송이라고 해요. 그 상식을 좀 넓혀드리는 게 괜찮을 것 같아서. 그러면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하게 되는데 누가? 딸이 내 유류분 해당하는 금액 내놔 이렇게 합니다. 내 유류분에 해당하는 금액 내놔, 이건 뭐냐면요, 법정 상속분, 국가가 정해놓은 법정 상속분의 50%는 보장해 줄게 이런 얘기입니다. 피상속인, 돌아가신 사람이 아무리 다 줘도 나도 좀 생기겠지 기대했던 이 딸내미의 합리적 기대를 반하는 결정을 하면 너무 황당하다. 그러다 보니까 네가 원래 법정 상속분 이 1대1대1, 1대1로 받을 수 있는 법정 상속분의 유류분은요, 절반, 50%는 인정해줄게, 보장해줄게. 이렇게 해서 내 돈, 원래 100억 받았으면 좋겠는데, 싸움이 안 났을 텐데, 200억을 다 주다 보니까, 열받으니까, 나는 원래 100억 받을 거 있었는데, 그거의 50%인 50억은 내놔. 이렇게 소송 들어가는 게 유류분 청구 소송이거든요. 일단 그걸 아시고. 근데 제가 왜 세법 상속세 강의 시간에 제가 변호사도 아닌데 유류분 얘기를 하냐면, 자 보세요. 이분이 돌아가시면요, 이분이 이제 피상속인 아닙니까? 제가 그랬어요. 돌아가시는 분이 피 흘리고 돌아가시는 피상속인입니다. 피상속인이 되면요, 상속세 신고를 언제 한다 그랬죠? 돌아가시고 나서 6개월 안에. 누가 해요? 회계사, 세무사들이 하죠. 이들과 소통하고 자료 준비하는 사람 누구예요? 아들 아니면 딸이겠죠 뭐. 이 사람은 죽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신고하면 지나가서 한 1년 이내에 조사를 받아요. 조사를 받을 때 제가 위에서 설명드렸던 추정상속재산으로 과세하고 소명해라, 또 10년 이내에 뭐 아들 뭐 아파트 사준 거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막 조사하는 건데, 그럼 그 조사를 받는 대상은 누굽니까? 죽은 사람이 아니고 재산을 상속으로 인해서 공짜로 받은 자녀들, 상속인이 조사를 받는 건데, 공동으로 합심해서 국세청을 상대하고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상속인이 국세청과 대척점을 이뤄가지고 서로 머리싸움을 해야 되는 건데, 상속인끼리 싸우네? 상속인끼리 싸워요. 뭘 통해서? 이 유류분 청구 소송을 통해서 싸워요. 오빠가 어떻게 200억 다 먹을 수 있어? 좋아, 아빠가 갑자기 나 어렸을 때부터 미워했으니까 오빠를 다 줬어. 하지만 법에 정한 내 권리, 법정 상속분이 얼마? 100억인데 100억의 절반 유류분으로 보장받을 거니까 50억은 내놓으세요.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50억이 어떻게 계산된 겁니까? 이거 보세요. 재산가액이 200억이 있었어요. 200억에 법정 상속분이 1대1이니까 2분의 1입니다. 그것의 50%를 인정받았다고. 그러니까 50억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이거 내놔 이렇게 소송합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그런 설명을 누가 들어요? 본인이 계산이나 할 줄 알겠어요? 어쨌든 뭐 그런 게 권리가 있다고 변호사들이 얘기하니까 좀 더 받고 싶은데 오빠가 200억 다 받았는데 50억 받고 되겠어요? 뭐 이런 생각 들어. 그래? 이 50억의 숫자를 늘리려면 일단 곱하기네요. 이 200억 이 숫자가 늘어나면 이게 200억이 아니고 300억이었다면 똑같은 논리로 300억에 2분의 1이면 150억, 150억이 50%면 75억 되겠네? 청구할 수 있는 게? 그럼 300억으로 늘리는 길이 뭐야? 아버지가 남기고 간 이 상속재산이 이들이 신고하는 세무사, 회계사들이 신고할 때 보니까 200억으로 신고했지만 진 돈 한 푼도 못 받은 딸내미 나는 알고 있거든. 뭘 알아? 원래 아버지가 모르게 오빠한테 100억 미리 준 거 알고 있거든. 그 100억 미리 준 거, 요 100억 미리 준 것까지도 플러스 하면 원래 만약에 오빠한테 100억 미리 주지 않았더라면 300억에서 출발했을 거고 상속재산이 그것의 법정 상속분을 계산하면 75억이니까 이거 내놔 이러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해 가십니까? 이러고 싸우기 시작해요. 그럼 감정이잖아요. 싸운다는 거는. 형제간에 대화가 안 되고 변호사들이 계속 소송한다는 얘기는요. 이제 대화는 철벽된 거고 감정적으로 싸우는 건데. 그러면 뭐 이거 100억 오빠가 받았잖아. 100억 아들이 받았잖아. 그럼 아들은 또 공격한다고. 야 너는 안 받았어. 너도 받았잖아. 너도 받았잖아. 이러고 지륵탕 싸움이 돼버리면요. 뭐가 늘어나요? 200억에서 300억, 400억 막 늘어나. 막 늘어나면 이 금액이 막 올라가. 이런 꼴들을 실무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게 되고요. 상속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 치를 때의 슬픔과 아픔은 이미 옛날 말이 돼버리고 형제간에 그런 다툼을 막 한다. 근데 가장 좋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분 돌아가셨어요. 피상속인. 6개월 있다 상속세 신고했습니다. 1년 있다가 상속세를 조사해요. 조사하면 이 상속세 조사관이 이 빨간 이 무섭게 생긴 빨간 조사관이 얘네들 딱 봤더니 막 싸우고 있어요. 이렇게 막 싸우고 있으면 신고서 들어온 거 200억이었는데 지들끼리 사전에 증여한 거 여기 사전 증여재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막 서로 정보를 막 줘. 어디다가? 법원에다가 판사한테 지들 요거 올리려고 법원에다가 오빠는 적어도 받았어요. 그럼 나만 받았어. 너도 받았잖아. 이렇게 싸우다 보면은요. 법원에 증거가 막 쌓여요. 법원에 증거가 쌓인 그것들을 여기는 입수만 하면 여기 누구예요, 이 사람이? 여기 국세청 조사관. 입수만 하면 앉아서 손 안 대고 코 푼다. 상속세 과세. 이해 가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우선 법정 상속분과 유류분의 개념을 다시 한번 간략히 정리하면 이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을 이 장래의 상속인들은 당연히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얼마라도 재산이 생기겠거니 기대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돌아가신다는 얘기는 어쨌든 정상적인 상태에서 끝나는 거잖아요. 정신이 혼미해질 수도 있고 몸이 아파서 갑자기 돌아가시기 3, 4일 전에 유언 남겨서 내 모든 재산을 종교단체에 기부한다. 이래 보십시오. 그럼 아버지 대소변을 받았어. 아들, 딸이 번갈아 가면 3년 동안, 8년 동안 받았어.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 3, 4일 전에 마음이 바뀌어갖고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대. 그럼 약간 소위 세됐다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 합리적 기대를 반하는 상속인의 그 기대를 보존하기 위해서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어요. 민법상 정해놓은 법정 상속분의 50%는 보장해주자. 이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해도. 근데 그게 지금 현재 유류분 소송은 형제간에 싸움할 때 상속세의 과세 표준을 늘리는 안 좋은 상황으로 변해가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다. 자기들끼리 싸우지만 그걸 누가 보고 있다? 팔짱 끼고 국세청은 보고 있다. 제가 그랬어요. 실제로 상속세 신고하다가 아주 아름다운 조사 마무리. 다음 주면 조사가 끝납니다. 6개월 있다 조사 신고했고 조사 잘 끝나서 추징세액도 거의 없이 잘 마무리하는데 이때 싸우더라고. 형제간에. 싸우는데 제가 이 조사 끝나니까 조사 끝나고 싸우든 말 지지고 볶든 하세요 했더니 원래 이렇게 갑자기 돈이 이 정도 많은 사람이 돌아가시고 갑자기 애들이 돈을 받으면요. 한번 우리 보시는 시청자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한 100억 생겨보세요. 그러면 우쭐해지겠죠. 나는 도저히 얘를 용서할 수 없어. 갑자기 철천지 원수같이 싸우다 보니까 그 싸우던 거를 국세청에 갖다 주면요. 여기는 팔짱 끼고 구경한다고. 왜? 싸움이 격화될수록 서로 옛날에 뭐 줬지가 나오게 되고 그래야 저 유류분 청구소송의 목표 금액이 커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세금 걷어갈 게 많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우를 우리는 범하지 말자. 이 정도 상식은 알자. 제가 지금 설명드린 200억 중에 법정 상속분은 100억씩인데 상속인 2명일 때 그러면
그것의 50%를 법에 보장해주고 있는 유류분 제도 때문에 이 유류분 목표 금액, 청구 소송 금액을 늘리기 위해서 싸우다 보면 늘면 늘긴 늘겠으나 같이 느는 게 뭐다? 세금 들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류분까지 정리하는 걸로 우리 과세가액 설명을 마치려고 해요. 과세가액 설명. 그래서 이거 얼마 안 되니까 학원 강사 스타일로 설명하면 첫 글자로 뭐 본, 제가 간주상속재산이라고도 했었습니다. 중요치 않아요. 본, 간, 추, 중 이렇게 외우세요. 본, 간, 추, 중 딱 하면 아버지 재산은 본, 간, 추, 중. 간주상속재산은 아버지 돌아가시면 뭐 퇴직금 받거나 보험금 받거나 이런 것들인데 이건 자동 계산 금방 나오는 거니까 어렵지 않고요, 개념이. 원래 남긴 거, 보험금 받은 거, 퇴직금 받은 거, 그다음에 추정, 지난 시간 영상에 제가 설명 좀 드렸고, 징역 10년 이내, 상속인 이외이자는 5년 이내 가산하고 빚은 빼준다. 이게 기본 출발 과세가액인데 이 과세가액 가지고 이제 누가 나눠 갖느냐의 문제에서 법정 상속분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법정 상속분은 정해놓긴 해야 됩니다. 갑자기 아무 대책 없이 돌아가시면 나눠 가질 권리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의 50%를 인정해 준 취지는 이 사람이 너무 상속인의 합리적 기대에 반하는 어떤 행동을 할까봐 만들어 놨는데, 이거에 기대 가지고 형제 간에 싸우는 그 싸움의 결과, 그 귀속, 이득을 국세청이 보는 경우도 심심찮게 많더라.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으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이런 상식을 키운 걸로 하시고, 이제 그 다음 시간에는 가업상속 공제 얘기를 조금 할까 합니다. 상속세 1900페이지를 하나 다 훑을 수 없어요. 훑을 이유도 없는 거고, 저는 일반인들 상대로 해서 상속세 계산 과정에 상식을 넓혀드린다, 이렇게 취지로 접근하고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을걸요? 집중해서 봤다면? 괜히 뭐 팔뚝 보고 뭐 댓글이 막 이렇게 써 있는데 그런 거 아니라면, 그래서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이런 거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본, 간, 추, 중 이렇게 외우세요. 본, 간, 추, 중 딱 하면 아버지 재산은 본, 간, 추, 중.